현재 모바일 반도체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핵심 주제는 단연코 1나노미터 장벽 돌파와 그에 대한 애플의 해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벤치마크 점수 비교를 넘어 스마트폰의 두뇌를 지배하는 효율성의 아키텍처, The Architecture of Efficiency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반도체 업계는 현재 트랜지스터 크기가 원자 단위로 작아지는 극단적인 물리적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발열과 전력 소모를 담보로 코어 성능을 쥐어짜고 있을 때 애플은 트랜지스터의 구조 자체를 3차원으로 바꾸는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도약을 선택했습니다. TSMC의 2나노 공정과 GAA 캐트 기술, 그리고 전성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A19 프로 칩의 비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진영의 벤치마크 결과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나 디멘시티 9400의 멀티코어 점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최고 점수 뒤에는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냉혹합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멀티코어 테스트 시 17W, 특정 엔지니어링 샘플에서는 최대 19.5W에 달하는 전력을 소비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이 쿨링팬이 존재하지 않는 폼팩터에서 이 정도의 전력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발열과 성능 제한을 유발합니다. 반면 애플의 A19 프로는 고작 12.1W의 전력만으로 11,054점이라는 데스크톱급 성능을 뿜어냅니다. 전력 1W당 처리 능력을 따져보면 애플이 업계 표준 대비 무려 34%의 압도적인 전성비, 이피션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수직 통합, 버티컬 인테그레이션한 애플만의 거대한 해자, 모트입니다. 그렇다면 애플 실리콘은 어떻게 이러한 기형적인 수준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는 철학의 변화, 즉 비대칭 트랜지스터 피벗, 에이시메트릭 트랜지스터 피벗에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 설계는 칩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늘어난 트랜지스터를 범용 CPU의 클럭 속도를 높이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등장한 시점부터 애플의 설계 전략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클럭 속도 향상에 집착하는 대신 온디바이스 AI 연산을 전담하는 뉴럴 엔진에 막대한 예산을 몰아준 것입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AI 연산 능력은 63배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모든 AI 기능을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겠다는 애플의 장기적인 토석이 완성된 셈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진화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아키텍처 스케일링 시대입니다. 고성능 코어와 고효율 코어를 나누는 빅리틀 구조가 정착하고 앞서 언급한 뉴럴 엔진과 같은 이기종 프로세서가 통합되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물리적 스케일링, 피지컬 스케일링 시대입니다. 3나노를 넘어 1.4나노까지 선폭을 깎아내며 기존의 핀팻 구조를 버리고 사면을 통제하는 차세대 GAA FET로 넘어가는 치열한 과도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27년 이후 도래할 차원 스케일링, 다이멘셔널 스케일링 시대입니다. 반도체를 평면에 더욱 작게 그리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자 이제는 아파트를 위로 쌓아 올리듯 실리콘을 3D로 적층하는 모놀리식 3D와 CFET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칩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때 혁신은 방향을 바꾼다는 명제가 정확히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새로운 시대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새롭게 도입된 시리 2.0과 애플 인텔리전스는 기기 내부에서 막대한 양의 거대 언어 모델 LLM 추론 연산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범용 CPU 코어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올려 이 무거운 수학 연산을 억지로 처리하게 만든다면 칩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애플은 무거운 수학 연산을 칩 안에 특정 작업만 전담하는 특수 블럭, 이른바 다크 실리콘 구역으로 철저하게 위임합니다.
CPU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는 구조가 아니라 전문화된 부서에 일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관리자로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이 관리자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조가 바로 2기종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헤테로지니어스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입니다. 이제 CPU는 브루트 포스 방식의 단순 노동자가 아닌 고도의 지휘관으로 동작합니다. 거대한 행렬 연산, 매트릭스 페일로드가 입력되면 CPU는 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즉시 애플 매트릭스 유닛, AMX나 뉴럴 엔진으로 라우팅합니다.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이 AMX 유닛은 GPU가 낼 수 있는 부동소 수점 FP32 연산 성능의 68%를 단 42%의 전력만으로 처리해냅니다. 더욱이 애플의 통합 메모리,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는 부품 간 데이터를 복사하며 버려지는 지연 시간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압도적인 전성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A19 프로의 내부 해부도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경쟁사 칩들과 비교해 애플 실리콘이 구조적으로 크게 앞서 있는 부분은 넓어진 효율 코어, E코어 아키텍처와 압도적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수치는 시스템 레벨 캐시, SLC가 기존 24MB에서 32MB로 대폭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에서 거대한 캐시 메모리의 존재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위치한 다이내믹 캐싱, GPU 블록은 모바일 그래픽 렌더링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의 메모리 할당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이 기술의 원리는 곧이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에 앞서 다시 한번 성능 지표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 높은 숫자를 찍어내는 것은 전력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 어느 제조사든 달성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력의 차이는 모바일 기기의 극단적인 열 배출 한계 속에서 데스크톱급 성능을 유지하는가에서 갈리게 됩니다. A19 프로는 업계 최고의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프로세서들보다 전력을 29%나 적게 소모하면서도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은 34% 앞서 있습니다.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이 거대한 효율의 차이는 경쟁사가 단순한 공정 미세화만으로는 결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견고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요약하자면 애플 실리콘의 설계자들은 범용 CPU 코어의 면적을 무조건 넓히고 클럭을 높여 발열을 감수하는 방식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CPU는 지능적인 교통경찰, 트래픽 디렉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배터리를 심각하게 소모하는 고성능 P코어를 깨우는 대신 LLM 추론이나 거대 매트릭스 연산이 들어올 경우 에너지 효율이 수십 배 이상 뛰어난 AN이나 AMX 블록으로 작업을 공격적으로 오프로드시킵니다. 적재적소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블록을 투입하는 것, 이것이 기기의 발열을 통제하면서도 무거운 AI 기능들을 백그라운드에서 매끄럽게 구동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연산 속도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A19 프로의 고성능 P코어는 모바일 환경의 한계로 여겨지던 4GHz의 벽을 넘어 최대 4.26GHz라는 경이로운 피크 클럭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대인 A18의 4.04GHz 대비 5%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도약의 1등 공신은 바로 TSMC의 최신 2나노 N2 GAAF 공정입니다. 12W라는 스마트폰의 엄격한 전력 상한선은 유지하면서도 데스크톱 맥에 탑재되는 M3 칩에 버금가는 싱글 스레드 실행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분기 예측기를 대폭 개선하여 명령어 패치 대역폭을 넓힘으로써 클럭당 명령어 처리 횟수 IPC를 8% 향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화려한 최고 클럭을 자랑하는 고성능 코어에 쏠리지만 실제 스마트폰의 실사용 배터리 타임을 사수하는 진정한 영웅은 거대해진 E코어, 효율 코어에 있습니다. 타사의 ARM 기반 칩셋들은 주로 아주 작고 단순한 구조의 효율 코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애플의 E코어는 그 면적과 처리 능력이 대폭 확장되어 이제는 경쟁사의 중간급 코어, 미디엄 코어를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전면 디코딩,
프론트엔드 디코딩 구조를 기존 5와이드에서 6와이드로 넓히고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를 통합함으로써 매우 낮은 전압 환경에서도 무거운 작업을 가뿐히 처리해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전력 소모량 대비 정수 연산 IPC가 무려 22%나 급상승했습니다. 그래픽과 게이밍 퍼포먼스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다이나믹 캐싱 기술의 도입입니다. 빛의 궤적을 물리적으로 연산하는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은 그 연산 패턴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전통적인 GPU 아키텍처는 프로그램이 요구할 최대치의 메모리 공간을 미리 고정적으로 할당해둡니다. 이 방식은 필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텅텅 비어버리는 메모리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다이나믹 캐싱은 하드웨어 단에서 실시간으로 런타임에 정확히 필요한 사이즈만큼만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자원 관리 기술이 32MB로 늘어난 시스템 레벨 캐시 SLC와 결합하면서 이전 세대에서 50% 수준에 머물렀던 레이트레이싱 하드웨어 활용도가 69%로 수직 상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시선을 반도체 공학의 가장 깊은 곳, 트랜지스터 구조의 진화로 옮겨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IT 산업을 지배했던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 모양으로 돌출된 핀팻이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삼면에서 통제하는 훌륭한 구조였지만 선폭이 극단적으로 얇아지면서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19 칩에 도입된 기술이 바로 GAA 팻, 게이트 올 어라운드입니다. 채널을 사면에서 완전히 둥글게 감싸 안아 누설 전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 혁신조차도 2030년을 전후로 한계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연구되고 있는 궁극의 구조가 CPET입니다. 트랜지스터를 평면에 나란히 배열하는 것을 포기하고 NMOS와 PMOS를 위아래로 수직 적층, 버티컬 인테그레이션하여 물리적 공간 증가 없이 집적도를 2배로 끌어올리는 미래 기술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나노 공정 기술들을 애플은 어떻게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애플 특유의 완벽한 생태계 장악력에 있습니다. 경쟁 진영은 칩을 설계하는 기업, 파운드리에서 제조하는 기업, 그리고 운영체제, OS를 만드는 기업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 구조적인 파편화 현상을 겪습니다. 반면 애플은 A 시리즈 칩 설계부터 iOS 운영체제, 온디바이스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생태계까지 모두 하나로 수직 통합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에 새로운 트랜지스터 블록을 추가하면 그것이 곧바로 아이폰의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폐쇄적 생태계가 바로 최첨단 공정의 막대한 개발 비용을 감당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A19 프로의 심장, GAA 팻의 원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핀팻 구조를 수도꼭지에 비유한다면 파이프의 삼면만 고무로 쥐고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압을 강하게 잠그려 해도 구조적으로 물이 미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선폭이 3나노 미만으로 줄어들면 이러한 누수 현상이 심각해져 기기의 배터리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반면 TSMC의 2나노 공정에 적용된 GAA 팻, 나노시트 아키텍처는 전류가 흐르는 파이프 전체를 사방에서 완벽하게 꽉 쥐어짜는 밸브와 같습니다. 원자 단위의 극소형 공간에서 전기적 통제력을 극대화하여 누설 전류를 막고 동적 전압을 자유롭게 활용해 발열을 억제하면서 연산 성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공학 기술이 무한히 작아질 수만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머지않아 절대적인 물리학의 절벽, 이른바 1나노의 벽, 1나노 월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위치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 산화막의 두께가 1나노미터, 즉 원자 몇 개 수준으로 얇아지게 되면 고전 역학의 법칙은 붕괴하고 양자 역학의 세계가 열립니다. 입자 형태의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변해버려 물리적인 고체벽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링, 퀀텀 터널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위치를 명확히 차단, 오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통과해버리는 통제 불능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칩이 정상적인 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 물리적 한계점은 현재 전 세계 반도체 공학자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가장 거대한 과제입니다. 양자 터널링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한계 앞에서 애플 실리콘의 다음 마스터 플랜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모듈형 칩넷, 모듈러 칩넷으로의 과감한 전환입니다. 향후 출시될 프로세서들은 더 이상 거대한 하나의 단일 칩, 모놀리식 SoC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첨단 연산 속도가 요구되는 CPU 타일은 초미세 1.4나노 공정으로 제조하고 상대적으로 미세 공정의 필요성이 낮은 메모리나 I/O 컨트롤러는 수율이 안정적인 5나노 공정으로 분리하여 제조합니다. 이후 소IC와 같은 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 이들을 레고 블록처럼 이어붙이게 됩니다. 칩을 위로 겹겹이 쌓아 올릴 경우 발생하는 치명적인 발열 문제, 서멀 챌린지를 해결하는 것이 남은 과제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물리학의 한계를 우회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단순한 점수 경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아키텍처의 혁신으로 다가올 1나노미터 양자 시대를 준비하는 반도체 생태계의 거대한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